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의 가장 건강을 생각하는 아내와 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인 개구쟁이 두 아들과 함께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수유동의 빈민가였습니다. 제 가족은 수요일이 미아리 지역의 하근처에서 5명이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선천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빈혈과 갑상선 저하증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신문을 배달하며 동생들의 학비를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고 빈혈이 심해져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수입도 많이 들어오지 않아 매번 일해야 했습니다. 김구나, 내가 최근에 배달을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고객들이 항의를 하는 걸 들었어. 뭐가 문제야? 죄송합니다. 최근에 맡은 고객집이 언덕 위에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어려워서 쉬면서 갔더니 늦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너무 과로하지 마. 내가 아픈 건 알고 있어? 우리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심한 게야. 최근에 신문을 보는 집이 늘어나지 않아서 난 힘들어. 둘 다 더 노력하자. 사장님은 항상 제 상황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19살인 아버지는 체격이 양보할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거의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최종적으로 언덕 위에 있는 마지막 집에 도착하여 배달을 마치면 곧 퇴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둘렀습니다. 매일 그 언덕과 싸우는 것에 지쳤는데 오늘은 잘 오를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길을 오르고 있었는데 점점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순간 현기증이 일어나서 자전거와 함께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길 가던 여고생이 급히 뛰어와서 도와줬어요. 괜찮아요? 라고 여고생이 걱정스럽게 물었고 아버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잠깐 기절한 것 같네요. 괜찮아요. 아니요,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려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죠. 저 도와줘서 고마워요. 가끔 이렇게 넘어진다는데 일 있어서 가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감사해요. 왜 자기 몸 안 챙기세요? 몸이 안 좋을 정도로 쓰러진다면 병원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 건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생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이 있어요.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마지막 배달을 해야 해서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마지막 배달한 집은 다가구 건물 중 한 집으로 외관상으로 낡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신문이 올 그때 집 쪽으로 한 사람이 걸어오더니 말했어요. 아, 아까 그 분이시네요. 여기 사시는 건가요? 네, 여기 살아요. 신문 감사합니다. 고객이긴 하시네요. 급한 일 있었어요. 그래요, 맞네요. 급한 걸 저희 고객이었나 봐요. 고등학생 같으시네요. 몇 학년이고 3이거든 맞아요. 19살이에요. 학교는 고등학교 3학년이야. 나랑은 동갑이니까 말 놓을게. 넌 학교 안 다니지? 아, 아까 가족들이 생계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지? 많이 힘들겠구나. 돈 버는 거 재밌어? 나는 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번 돈으로 도와주고 싶어. 동생들이 더 잘 사는 게 보람 더 크거든. 나도 그런 걸로 보람을 느껴. 우리 집 형편은 잘 알아. 단지 앞방 2칸짜리에 5 식구가 살고 있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니까 더 좋아. 아무리 대학 가도 난 가난할 것 같아. 대학 안 가고 공장에 취직하려는 게 부모님이 좋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 너희 집 형편도 어려운가 봐야. 참, 나 빨리 가봐야겠다. 다음에 또 봐. 몸 조심해. 또 쓰러지지 말고. 알았어. 아버지는 그 여학생과 만나 소개팅을 하고 많이 친해져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여학생은 졸업 후에 공장에 취직했고 가난한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와의 결혼을 서둘렀어요.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고 혼인 신고만 했어.
수율이 빈민촌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집도 단칸방이라 힘들었단다. 미안해, 결혼식이 뭐가 중요해. 우리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예쁜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지지고 볶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둘 다 가난을 되물어 받아서 부자는 되게 어려울 거야. 난 돈보다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 병 고쳐주고 싶어서 그랬어. 가족들 위해서 희생만 하지 말고 당신도 보살핌 받을 자격 충분히 많아. 나 같은 남자한테 시집와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 너 오는 일 없도록 행복하게 해줄게. 비록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동갑내기라 친구처럼 서로 아껴주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듬해 저를 낳고 연년생으로 동생 2명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이 선천적으로 지적장애가 있어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건강도 안 좋아져서 동네 마차에서 배달일을 하면서 틈틈이 병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치료 방법이 없어 약을 꾸준히 먹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장에 다니는 엄마는 좀 더 돈을 벌려고 매일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녹초가 된 몸으로 밤늦게 집에 와서는 막내까지 키워하다 보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 계속 야근까지 하고 힘든데 내가 다른 일 알아볼까? 당신은 병원 치료 열심히. 둘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고 혼인 신고만 했어. 수율이 빈민촌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 결혼식도 못 올리고 집도 단칸방이라 힘들었단다. 다니고 몸 챙기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그래, 내가 건강해져서 우리 애들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야지. 저는 6살 때부터 부모님을 대신해 막내 동생 밥 먹이는 것부터 씻기고 옷 입히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김경민 형 말 안 들으면 좀 이따 놀이터 안 갈 거야? 막내 동생은 아직 말이 서로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에선 막내가 분위기 메이커라 부모님도 막내의 교회 힘든 것도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 그동안에 많이 썼어. 나랑 약속 지켜주려고 약도 잘 먹고 치료도 잘 받으면서 기특해. 이제 우리 남편 편하게 쉬어. 미안해, 정수가. 우리 애들 잘 부탁해. 나 슈퍼우먼인 거 알지? 애들 어떻게든 밥 안 굶길 테니까 걱정 마. 우리 하늘에서 만날 때는 당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자. 엄마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았고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막내 병원비로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가서 엄마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일하는 공장이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몇 달째 월급이 밀려서 당장 밥 해결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쌀은 바닥이 나고 두 동생들은 배고프다고 매일 울었습니다. 엄마는 신문지를 모아서 제가 슈퍼에 가서 아줌마께 이걸로 밀가루 1개랑 바꿀 수 있을까요? 가격이 얼추 맞겠네. 그나저나 훈이 엄마 사정이 엄청 궁금하구나. 아이고, 월급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나도 답답하네. 곧 좋아질 거야. 엄마는 빈병을 모아 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줘. 쌀이 없어서 매일 수제비를 먹어야 했어? 오늘도 수제비랑 밥 먹고 싶어. 경이야, 집에 쌀이 없어서 엄마가 밥을 할 수 없어. 오빠가 돈 많이 벌면 우리 경민이 쌀밥 많이 먹게 해줄 거야. 오늘은 수제비 맛있게 먹자. 엄마는 돈 많이 벌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참자. 많이 먹어. 우린 그릇에 수제비를 듬뿍 담아주면서 엄마는 국물만 드시더라고. 엄마, 왜 수제비 안 먹어? 엄마는 배부르다며. 너희가 많이 먹어? 모자라면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우리 경민이 잘 먹었네. 밀가루 1개를 사서 몇 끼니를 해결하려다 보니 엄마가 안 되신다는 걸 알았어. 결국 공장은 밀린 월급도 안 주고 폐업했어. 몇 달째 일한 돈을 못 받고 직원들은 사장을 고소했지만 사장은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 엄마는 일자리를 찾다가 건물 청소부로 시작하게 됐어. 나 엄마 청소부 해.
새벽 5시에 출근해야 돼서 혼자야. 동생들을 깨우고 세수하고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지? 그리고 막내가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잊지 말고. 엄마 경민아, 내가 챙길게. 엄마 취직해서 다행이다. 그래, 엄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우리 훈이가 엄마 많이 도와줘. 알았어. 내가 엄마 많이 도와줄 거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청소일을 하는 엄마를 대신해 하루 종일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주신 수제비와 김치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제는 동생들도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아는지 투정 안 부리고 고분고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수제비 향이 적어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엄마처럼 국물만 먹게 되었고 동생들이 안 보일 대로 배를 채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전 조용하고 거의 혼자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뭐 먹으러 가거나 오락실 가고 만화방 가면 돈 써야 되니까 아예 어울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은 대놓고 저를 거지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거지 김은 너 점심시간에 수돗물 먹더라. 그걸로 배 채우는 거지? 너네 청소를 하며 길거리 쓰레기 치우고. 아, 진짜 거짓 많네. 야, 지들이 뭘 하니까 함부로 말해? 우리 거지 아니야. 우리 엄마 청소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직업에 귀천이 어디여.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하신 분이야. 너 다시 한번 거지라고 하면 나가만 안 둬에 저는 친구들을 잡으며 겁을 했습니다. 주었고 다행히 그 이후로 친구들은 놀리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 전 청소부 집 아들이라고 별명이 붙으며 정교선이 절대로 티를 보였고 너무 속상해서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울던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동네에 있는 병원에서 막내 약을 받으러 가야 해서 두 동생들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이 손을 잡고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특히 경민이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해서 손수건으로 손목을 묶어야 해요. 손만 잡고 가던 중 며칠을 놓친 적이 많아서 몇 차례 찾아다녔던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꼭 손수건으로 묶고 다니라고 당부했거든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경민이가 멈추길래 봤더니 분식집 앞에서 파는 떡볶이가 있었어요. 경민아, 안 돼. 그건 돈 주고 사 먹는 거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먹어. 얘야, 지들이 뭘 하니까 함부로 말해. 우리 거지 아니야. 우리 엄마 청소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직업에 귀천이 어디여. 열심히 일해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는 훌륭하신 분이야. 너 다시 한번 거지라고 하면 나가만 안 둬에 저는 친구들을 잡으며 겁을 했습니다. 빨리 병원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막무가내로 손으로 떡볶이를 집으려 했어서 야, 안 돼 라고 형이 말했어. 화가 나서 좀 고함을 쳤고 동생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소리에 분식집 사장 아주머니가 나와서 아이고, 왜 동생을 울려며 그만 울어. 떡볶이 먹고 싶어 했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그쳤어요. 자, 이거 아줌마가 공짜로 주는 거니까 저기 앉아서 천천히 먹어. 엄마가 아무한테도 신세지지 말라고 했는데 어린애가 어른스럽게 괜찮아. 떡볶이는 비싼 거야. 아니야. 그건 사실 아니야. 엄마도 이해해 줄 거야. 감사합니다. 두 동생은 서두르며 떡볶이를 먹었고 사장님은 이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유, 얼마나 배가 고플까. 부모님은 무엇일까?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고 엄마는 청소부로 일하고 계세요.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엄마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배고플 때 언제든지 아줌마 상점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아줌마도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돈이 없어서 우리의 밥도 제대로 먹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었죠. 너희들을 보니 우리의 생각이 나와서 부담스럽지 말고 참, 이름이 뭐예요? 기훈이라고 해요. 여동생은 김경희, 막내는 김경민이에요. 몸이 좀 아픈가 봐요. 네, 그래?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다니는 것이 참으로 보기 좋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줌마, 맛있었습니다. 많이 헤매이셨군요. 동네 사람 같으니까 오며 가며 틀리다가 처음 본 우리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신 사장님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겠어요.
가난한데도 남의 도움을 받지 말라고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해서 엄마가 알면 화날 것 같아서요. 엄마는 점심시간에 다들 식당으로 가시지만 혼자 도시락을 드셨어요. 헉, 도시락에 김치랑 감자만 있나 봐요. 그렇게 먹고. 괜찮아요. 이건 우리 일이니까 금방 허기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것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요즘엔 625대도 아니고요. 요새 쌀밥 못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허겁지겁 월급 다 쓰고 동생 병원비와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로 지인들에게 빌린 빚을 갚아야 해서 항상 적자야. 학교에 입학하고 그 분식집이 학교 앞에 있어서 수업 끝나면 매일 들린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훈이 언니 배고파. 위와 아줌마가 김밥과 떡볶이 맛있게 만들어줄게.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내 밥은 꼭 챙겨주고 싶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았다. 맛있지? 많이 먹어. 아줌마가 만든 음식은 다 맛있어요. 나는 김떡볶이 좀만 먹고 아줌마 이거 남은 건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좀 싸주시겠어요? 아, 너 동생들에게 갖다 주려는 거야? 아니에요. 나 먹을 거예요. 매번 아줌마에게 신세진 건 죄송해서 동생들 것도 챙겨줄 수 없었어요. 이건 너 먹으라고 준 거고 아니면 아줌마가 동생들과 엄마에게 드실 거 좀 챙겨놨어. 그러니 너 이거 다 먹고 가. 아줌마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싸주신 김밥과 떡볶이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뛰어왔던 엄마의 숨소리를 듣고 급작스럽게 뛰어오셨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늦었어요. 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훈이에게 오늘 우리가 왔던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훈이가 정말 놀란 것 같아요. 엄마 말인데 아줌마나 아저씨가 경희를 데리러 왔대요.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훈아, 엄마가 모든 걸 설명해 줄 테니까 들어봐. 엄마는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의사가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 근데 수술을 받아도 회복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 어떤 사람은 수술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회복될 수도 있다고 해. 혹시라도 엄마가 떠나면 우리가 사랑하는 훈이와 경희, 경민이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무서워했어. 지금 같이 살아가는 게 너희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너희의 행복을 빼앗지 않을까 걱정했어. 쌀밥도 못 먹게 하고 과자 하나도 못 사오게 해서 너무 미안해해.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입양 절차를 하려고 결정했어. 그 집에 가면 경희가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고 공부도 많이 시키겠다고 해. 엄마도 직접 그분들을 만났는데 착한 분들이셨어. 만약에 경희를 보고 싶으면 만나게 해준다고 해. 엄마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일인지 알지만 너희 훈이가 엄마를 이해해주면 안 될까 싶어. 엄마가 말을 끝내자마자 내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말았어. 아버지는 병원에서 환자를 돌본다는 중입니다. 노력하여 우리 삼남의 후원을 했지만 엄마가 뇌종양이라니 너무 무서웠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동생과 이별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엄마는 나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아직 어린 경희는 내가 사온 떡볶이를 먹으며 행복해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경희가 가야 할 시간이에요. 네, 경희야. 아저씨, 아줌마와 좋은데 가야 해. 경희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갈까? 어디 즐길 고산인가? 그보다 더 좋은 곳이야. 엄마와 오빠는 함께 못 갈 거니까 걱정 마. 거기 가면 경희는 맛있는 쌀밥을 매일 먹고 예쁜 옷을 갖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도 갈 수 있어. 거기서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와 오빠 없어도 씩씩하게 살 수 있지? 경희도 씩씩하게 잘 지낼 거야? 빨리 가야 해. 아직 어린 여동생은 입양이 무엇인지 몰라 했고 이별이란 감정을 몰랐습니다. 오빠, 엄마, 나 갔다 올게. 경희야, 거기 있으면 엄마가 경희를 보러 갈게. 울지 말고 그분들의 말 잘 들어야 해. 잠깐만 있어봐. 이것은 오빠가 모아둔 용돈 돼지 저금통이야. 경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으면 아줌마, 아저씨에게 말하지 말고 여기 있는 돈 써.
아이가 기뻐해. 이 돈으로 경희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거야? 빨간색 돼지 저금통을 흔들면서 제출한다. 여자와 구 이름 했어요. 우리가 살았던 동네 이름도 적으며 경희가 컸을 때 식구들과 살았던 행복한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경희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와 나는 겨우 눈물을 참으며 화하게 웃으며 경희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여동생과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그 후 경희는 입양되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엄마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는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동사무에서 연결해준 시설로 입소했고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전 집과 병원을 오가며 엄마 병관호를 했습니다. 훈아, 엄마가 너를 알고 있구나.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나와서 경희랑 경민이 만나러 가야지. 그래, 엄마, 치료 잘 받아서 빨리 나올게. 텅 빈 집에 혼자 가기 싫어서 전 분식집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훈이 왔니? 왜 그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 엄마 병원 갔다 오는 길이구나네. 엄마 얼굴이 많이 아파 보여서 속상해요. 아휴, 병원에 있으신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배고프겠다. 오늘은 아줌마랑 같이 김치찌개에서 같이 밥 먹자. 아줌마가 해주시던 음식은 항상 따뜻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후에는 마음이 풀이 가득한 느낌이었죠.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밥을 챙겨주시던 소중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주머니는 분식집을 운영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된 저는 엄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침에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에 배달 후 등교를 하고 방과 후에도 또 배달을 했습니다.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우유 배달 일을 택했어요. 저녁마다 크림빵을 사서 우유랑 함께 먹으면 너무나 행복했죠. 주말마다는 동생을 보러 시설을 방문했어요. 동생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제게 좋아하는 우유를 챙겨갔어요. 종류별로 천천히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바나나 우유는 아침에, 딸기 우유는 점심때, 초코 우유는 저녁에 먹을 것을 찾던 중 경민이가 똑똑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이 무슨 뜻인지 안다니 내가 바보인가 싶어서 선생님께 배웠다. 이전까지 경민이는 전문 교육을 받아 어휘력이 풍부해졌다. 현아야, 엄마는 계속 병원에 있어서 전화할 수 없어서 내게 이야기할 일이 있어. 선생님, 경민이가 사고를 쳤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경민이의 치료비를 나라가 올해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경민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 현아야, 현재 상황에서 겪는 다를 게 없지만 여기서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돈을 걱정하시겠지만 그렇구나, 엄마와 상담해야 할 것 같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기로 했다. 공사장이나 중국집 배달, 택배 등 여러 일을 하며 돈을 벌었다. 엄마와 동생이 좋은 치료를 받길 원해서 힘들지만 기분 좋았다. 공사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진급하여 20살에 작업 반장이 되었다. 저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중졸인 나에게 갑자기 이사가 있었습니다. 제 월급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의 2배였고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엄마는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본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동생 훈이도 돌보느라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행복해 보여 기쁩니다. 저도 엄마가 예전보다 더 행복해지는 걸 보니 기쁩니다. 엄마와 오늘 저녁은 무슨 반찬을 먹을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이 좋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또 경희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을 동안 경희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언젠가 꼭 만나러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빨리 진급을 하게 되어 동료 직원과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제 학력과 어려운 형편을 상관없이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어도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가 정체를 숨긴 사람으로 좋아하는 조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더군요. 나는 너에게 내 삶을 투자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듣게 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는 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17세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해오며 리더십과 일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도 너의 능력을 보았고 대처 능력이 좋아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했죠. 내가 본사로 발령되어 옆에서 직접 보게 되었을 때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해낼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그런 내가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너를 빼앗기 전에 나만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칭찬받아서 낯이 빠지겠네요.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서. 아내는 현명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기본적인 학력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고등학교 수능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여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직장 다닌 동안 야간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아내의 도움이 컸습니다. 너의 능력이 있다면 직접 회사를 운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도 우리에겐 작은 돈 문제가 아니니까요. 사실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 사연이 어딘가 생소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한국에는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 됐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성공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눈에 익히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소중히 대해야죠. 이제 일을 놓고 삼계탕을 먹으러 가볼까요? 그동안 현장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생을 덜어주는 데 신경을 쓰면서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지방에는 보너스도 주어 근속 기간도 늘리고 자부심도 높였어요. 제가 원할 때 돈을 많이 주고 싶지만 회사가 망하기 싫어요. 회사를 건실히 운영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회사도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 우리처럼 좋은 곳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는 자선 사업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어요. 한 가정처럼 잘 다뤄주고 싶어요.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개선하는데 직원들과 함께히 성장해왔어요. 어느 날 출근길에는 회사 대표님이 손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할머니를 보호자가 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울부짖는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가 안아주며 통곡했습니다. 영어를 모르는 할머니가 당신이 회사 대표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으면서 화가 터져버릴 것 같아서 아주머니, 저 모르시겠어요. 훈이 애가 만들어준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던 훈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훈이의 얼굴을 보며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고 우리 훈이를 여기에서 만나다니 라며 감겨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누군지를 알아보셨고 어린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빈민촌 어린 시절을 기억하며 감동했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훈이는 엄마와 동생의 소식을 전했고 엄마는 좋아지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시설에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둘째 동생에 대해 물었지만 그 순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유한 집에 입양되었지만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제가 일을 하느라 집에 돌아갈 수 없어서 동생을 보러 몇 달 동안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동생의 소식이 끊겼는데 동생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이 속상합니다. 또한 어머니는 급한 사정으로 집을 나가시고 연락이 끊겨서 걱정입니다.
할머니는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30년 전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결혼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혼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대왕 고구마를 팔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불쌍해하며 고구마를 사주어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리어카를 구입하여 채소와 과일을 팔고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아줌마가 삼이 훔쳐 스즈니 좋아하여 아주머니는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은 방에서 살던 삶에서 집으로 이사를 했다. 아들은 어릴 때 어머니를 도와주고 있는데 사춘기가 되어서 채소 장사하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며 엄마에게 건네준 돈을 받고는 도망쳐 가버리고 업을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며 힘들게 살았고 그 과정에서 저를 만나면서 위로를 얻었다. 그러던 중 어머니는 갑자기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집을 나간 아들을 찾으러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민규야, 너 맞니? 아들아, 맞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아프지 않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 넌 어떻게 지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우리에겐 돈이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맡아줄게.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함께 살며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갑자기 필리핀으로 돈을 벌러 간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따라가길 바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아이의 아빠로 책임진다고 말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배에 타고 세상을 떠난 소식을 엄마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주머니는 한동안 슬픔에 빠졌지만 손자의 생각으로 기운을 내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손자와 함께 꾸준히 일하며 가난한 삶을 지냈지만 손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목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고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모가 없는 가난한 아이를 키우며 유일한 희생이었어요. 정말 소중한 손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 새로 직장에 취직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 고함을 지르며 손자에 대해 항의하시더군요. 손자는 목재 공장에서 일하며 우리 회사의 하청업체에 목재를 납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목재 컨베이어가 고장나면서 손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군요.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고인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속상해하시는 모양입니다. 때마침 할머니가 화를 참지 못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제게 상황을 설명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청하였습니다. 일단 고정하셔서 호텔에 숙박하실 수 있도록 예약해드렸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식사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에 대해 걱정하시는 마음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해 듣겠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 팀장을 호출하여 사태를 상세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전 사고 당사자인 직원과 그 보호자분의 취향을 번인하여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사과조차 없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이런 일이 어찌 용납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업체가 저희 회사의 자재를 납품받지만 사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회사이오니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실수로 인해 불편을 끼친 점 죄송하며 책임과 보상에 대해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청업체의 안전과 보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안정된 상황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회사의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가 대신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어요. 지금 쉬고 계신 것 같으니 지금 손을 잡고 계실 병원으로 함께 가요. 아줌마, 사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아, 그렇군요. 거기가 내 고양이의 원래 집이었죠.
저는 할머님을 차에 태우고 창원으로 가다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손자를 보았어요. 할머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죠. 저는 담당 의사를 만나서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았어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더 정밀한 뇌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뇌에 큰 충격을 받아 뇌신경이 자극되었을 수도 있대요. 우리 병원 장비론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시네요. 서울에 있는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으로 즉시 옮겨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그 병원으로 연락을 취해 주시겠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최고 전문의를 소개해 주세요. 수술과 의사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개인당 상당히 높은 금액을 부담해 준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네, 일부러 그 정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내 도움을 받아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분이니까 제대로 부탁드려요. 이동은 제 개인 헬기로 맡겨주세요. 의사와 면담을 마친 후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제 개인 헬기로 손자를 태우고 창원에서 서울의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전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수술이 예정되었지만 이 분야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긴장하셨죠? 바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13시간 후에 수술이 끝나셨어요. 수술은 어땠나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어요. 환자분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조금 후에 깨어날 거예요. 대표님 가족도 아니신데 밤을 새우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대단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현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계신 할머니께 수술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얼마 후, 아유, 현상아, 왜 여기 있는 거지? 라고 하셔서 사고로 다친 채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창원에서 할 수 없는 수술이었지만 건설사 대표님이 헬기로 서울로 이송시켜 주셨고 서울에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께 부탁하여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할 일이 아니라서 감사드립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던 중 다친 것이니 도와드려야죠. 비용 걱정 말고 회복할 때까지 치료를 받으세요. 그동안 일을 못하신 동안의 비용은 회사 변호사가 김현성 씨 회사 사장님의 동의 아래 현성 씨 개인 계좌로 송금해 드릴 거예요. 빨리 나아지셔요. 사실 현성 씨의 할머니와 나는 인연이 깊어요. 어렸을 때 밥도 못 먹고 가난한 시절 분식집을 운영하시던 아줌마께서 우리 삼남매에게 공짜로 떡볶이를 주시고 제 끼니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만들어주셨던 따뜻한 음식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음식은 제게 제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한 끼 밥이었어요. 그 은혜를 뒤늦게 갚은 거죠. 그리고 현성 씨가 대표님처럼 빨리 일어나서 그 마음에 보답해야겠어요. 몇 년 후, 손자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하고 둘째 여동생과 연락이 닿았어요. 양부모가 프랑스로 이민을 가셔서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줌마를 다시 만나서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이제 아줌마는 내 곁에 계시면서 영원히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세요. 우리 회사가 소유한 복합 상가 건물에 분식집을 오픈했는데 정말 딱 분식집을 하는 곳이었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신 제 가족과 자주 가서 아줌마를 조금 괴롭힐게요. 괜찮으신가요? 아, 그럼 매일 와도 괜찮아요. 우리 대표님 가족들을 위해 평생 떡볶이를 해줄 거니까요. 손자분이 제 인사팀에서 얘기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현성 씨께 연락을 드려서 다음 주부터 출근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럼 잘 됐네요. 다음 주는 조금 이르지 않아요. 그동안 어떻게 집을 구하지? 제가 알아서 찾아드릴게요. 두 분이 편히 지낼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계약을 맺었지만 맞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께서 손을 꼭 잡고 울셨어요. 어릴 때 아주머니가 주신 따뜻한 밥 한 그릇은 사랑이었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